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이 탈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과서 60페이지를 펴주세요. 오늘 공부는 영화 시청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릴 넘치는 영화 감상으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를 잠시 감상해보세요. 잘 감상했나요? 오늘 공부는 혹시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홀로 남겨질 때 살아남기 위해 중요한 내용입니다. 불은 어떻게 붙일까? 불을 붙이는 3가지 조건을 공부하겠습니다. 영화를 잘 보았나요? 영화 속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이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했으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한마디로 불 피우는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영상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물질이 탈 때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아요. 촛불을 집기병으로 반쯤 덮다가 다시 들면 촛불이 꺼지려고 하다가 다시 살아나요. 촛불을 집기병으로 완전히 덮으면 꺼지죠. 이번에는 이런 실험을 해볼까요? 크기가 다른 아크릴통 2개와 길이가 똑같은 초 2개를 준비해요. 촛대에 길이가 같은 초 2개를 세우고 불을 붙인 다음 크기가 다른 아크릴통으로 동시에 덮어줍니다. 어느 쪽의 촛불이 먼저 꺼질까요? 작은 아크릴통 속의 촛불이 점점 작아지네요. 촛불이 꺼졌어요. 작은 아크릴통 속의 촛불이 먼저 꺼지고 잠시 뒤에 큰 아크릴통 속의 촛불이 꺼집니다. 크기가 큰 아크릴통 속에 있는 이 초가 더 오래 탄다. 아크릴통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바로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크기가 큰 아크릴통 속에 더 많은 공기가 들어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공기는 무엇인가요? 공기는 여러 가지 기체가 섞인 혼합물이잖아요. 그럼 그 여러 가지 기체 중에서 물질을 잘 타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체는 바로 산소예요. 그러니까 이 공기의 양이 많다라는 것은 그 안에 물질을 잘 타게 하는 기체인 산소의 양이 더 많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을까요? 그럼 정말 이 물질이 탈 때 산소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실험인데요. 기체 채취기를 이용하여 산소 비율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초가 타기 전에 이 산소의 비율을 측정해 보니까요. 약 21%가 됐어요. 이번에는 초가 타고 난 후에 산소의 비율을 측정해 보니 약 17%. 어때요? 타고 난 후에 산소의 비율이 줄었잖아요. 이 말은 초가 탈 때 산소가 사용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러니까 초가 탈 때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물질이 탈 때 필요한 것? 탈 물질이 있어야 하고요. 산소. 이렇게만 있으면 물질이 활활 잘 탈까요? 자, 옛날에는요, 불을 만들기 위해서 부싯돌과 쇠조각을 이렇게 문질러서 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냥을 태울 때요, 성냥의 머리 부분을 성냥갑에 이렇게 마찰을 시키면 어느 순간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런 실험도 했는데요. 볼록 렌즈로 이렇게 햇빛을 모으면요, 어느 순간 종이가 타기 시작했어요. 불을 직접 대지 않아도 이렇게 물질이 탔는데요. 그렇다면 물질이 타기 위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실험을 하면서 그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철판을 산바리에 올려놓고 성냥의 머리 부분을 잘라 철판 가운데에 놓아요.
철판 가운데 부분을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면서 성냥 머리 부분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성냥 머리 부분에 어느 순간 불이 붙네요. 성냥의 머리 부분과 나무 부분을 철판 가운데로부터 같은 거리에 올려놓아요. 무엇에 불이 먼저 붙을까요? 철판 가운데 부분을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면서 무엇에 먼저 불이 붙는지 관찰해요. 성냥 머리 부분에 불이 먼저 붙네요. 왜 불이 붙었는지 그 이유를 알겠나요? 불을 직접 붙이지 않고 물질 태워보기 실험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실험으로요. 철판 가운데 부분을 알코올 램프로 가열했더니 이 성냥의 머리 부분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 왜 불이 붙었을까요? 그건 철판이 뜨거워지면서 이 성냥의 머리 부분도 뜨거워졌기 때문이겠죠.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요. 물질이 타기 시작하는 온도가 있는 거군요. 자, 두 번째 실험은요. 이 철판 가운데 성냥의 머리 부분과 이 나무 부분을 놓고 가열을 했는데요. 성냥의 머리 부분과 나무 부분 중에 성냥의 머리 부분에 먼저 불이 붙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물질마다 타기 시작하는 온도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탈 때 어떤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한지 실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나요? 자,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요, 이 불에 직접 닿지 않았는데요. 성냥의 머리 부분에 어느 순간 이렇게 불이 붙었습니다. 왜 불이 붙었을까요? 맞아요. 이 물질이 뜨거워지면서 온도가 높아졌어요. 어느 순간 온도가 되니까 불이 확 붙었는데요. 이 말은 바로 어떤 물질이 불에 직접 닿지 않아도 타기 시작하는 온도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발화점이라고 해요. 발은 일어나다, 화는 불, 점 그 지점할 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일어나는 점. 그래서 이 물질이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타려면 이 발화점보다 더 높은 온도가 있어야지만 물질이 잘 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바로 이 물질이 타려면 발화점 이상이 온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성냥의 머리 부분이 먼저 타고 이 나무 부분은 나중에 탔잖아요. 그 말은 물질마다 발화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먼저 탄 성냥의 머리 부분이 발화점이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그렇죠. 낮겠죠. 그러니까 쉽게 타는 거예요. 쉽게 타는 물질은 발화점이 낮습니다. 자, 그럼 이 나무 부분은요. 기다려도 잘 타지 않죠. 그만큼 발화점이 높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쉽게 타지 않는 물질은 발화점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물질이 타려면 탈 물질 있어야 되고요. 산소 있어야 하고 또 하나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있어야지만 물질이 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불식돌과 쇠조각을 이렇게 마찰을 시키면요. 열이 발생하면서 발화점 이상으로 온도를 쉽게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이 성냥 머리 부분에는요. 발화점이 굉장히 낮은 물질이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마찰에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으면요. 이 햇빛이 모아진 부분이 어느 순간 발화점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발화점 뭔지 알겠죠? 근데 사실 이 발화점 때문에요. 겨울에 이런 뉴스도 많이 보도됩니다. 전기장판과 같은 전기기구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다 발화점과 관련이 있는데요. 전기장판과 같은 전기기구를 계속 오래 켜두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요. 발화점에 도달해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발화점 이상 온도가 되면서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렇게 전기 난로를 켜두면요. 이 주위에는 이렇게 먼지가 있겠죠. 이 먼지들은 발화점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 난로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이 발화점으로 도달하니까 이 먼지에 불이 붙게 되면서 이 주위에 있는 카페트나 다른 가구에 불이 다 번져서 큰 화재가 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발화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물질이 탈 때 필요한 조건을요. 이 그림과 함께 연관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가 지금 무엇을 태우고 있나요? 나무를 태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 물질은 무엇이 있나요?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채질 왜 할까요? 맞아요. 공기 중에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죠. 자, 그럼 한 가지 더 필요한 것 무엇이다? 발화점 이상의 온도겠죠. 자,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작은 불씨입니다. 자, 나무를 태우기 위해서요. 우리 종이 같은 것에다가 불을 붙인 다음에 이 나무에 가까이 가져가는데요. 바로 그 종이에 붙은 불씨가요. 발화점 이상으로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나무가 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무가 활활 타면
이제 이 주위에 무엇이 나타난다? 바로 빛과 열을 내면서 막 타게 되겠죠? 이렇게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딱 두 글자로 줄여서 바로 연소라고 하는 거예요. 연, 타다, 소, 타다, 다 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타는 현상을 연소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꼭 기억해. 오늘은 연소가 일어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을 연소의 조건이라고 해요. 일단 탈만한 물질이 있어야겠죠? 탈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잘 타는 물질이라도요, 발화점보다 온도가 낮으면 타지 않겠죠.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산소는 물질을 잘 타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어야 물질이 탈 수 있습니다. 자, 연소의 3가지 조건, 탈물질, 발화점 이상의 온도, 산소 기억하면서요. 이 조건을 일상생활과 연관지어서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초가 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탈물질은 초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기주행에 산소가 있고요. 이제 하나의 조건만 더 충족시켜주면 되는데요. 바로 발화점 이상의 온도로 높여주기 위해서 점화기의 불꽃을 가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초가 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초가 타면서요. 빛과 열을 내는 연소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시청한 영상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연소의 뜻을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소의 3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도 간단합니다. 연소의 뜻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소란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는 현상입니다. 앞에서 영화를 보아서 알겠지만 주인공이 처음에 불을 붙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산소 공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이 붙기 위해서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소가 있어야 나무가 빛과 열을 내면서 활활 탈 수 있습니다. 연소의 3요소.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 타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영화에서 보았듯이 불이 붙진 않습니다. 오늘 학습의 핵심 내용이자 3단원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먼저 산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큰 아크릴통과 작은 아크릴통에 같은 크기의 초를 놓고 불을 붙이면 어느 통 속에 있는 초가 먼저 불이 꺼질까요? 네, 작은 아크릴통 속의 초가 먼저 꺼집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크릴통 속에는 큰 아크릴통보다 공기의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공기 중에는 특히 산소가 필요합니다. 초가 타기 전에는 비커 속에 있는 산소의 비율이 21%였는데 초가 타고 난 후에 비커 속의 산소의 비율이 17%로 줄어들었습니다. 초가 연소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썼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연소는 급격한 산화 반응입니다. 산화 반응이란 물질이 산소와 만나서 성질이 변한 현상입니다. 금속이 녹쓰는 것도 산화 반응의 일종입니다. 산소와 금속이 만나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산소와 금속이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인 녹을 만드는 것입니다. 녹이 있을 때는 서서히 반응하기 때문에 빛과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소와 만나서 매우 빠르게 반응하면 빛과 열이 발생합니다. 자, 그게 바로 연소입니다. 금속에 녹이 슬어서 새로운 물질인 녹이 생겼듯이 연소 반응 후에는
초나 알코올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